구독자 수가 줄어들기도 했는데 또 그 제 블렌더 영상을 보고 구독을 하신 분들도 꽤 생겼더라고요. 저는 이런 논팽이 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왜 그랬는지는 그래도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당장에 업로드를 못하는 상황이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필모입니다. 마지막 업로드가 거의 한 3개월? 그쵸, 3개월 동안 업로드가 없었는데 그때까지 뭘 했냐? 놀았습니다. 열심히 놀았습니다. 열심히도 아니다, 그냥 놀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논 것 같지도 않아. 차라리 열심히 놀면 그나마 나아. 그래도 놀긴 놀았지만 정리는 좀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다버린 3개월 동안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저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할까 해서 우선 요거 영상 올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3개월은 안 걸리지 않을까, 다음 업로드는. 왜냐면 제가 폐관 수련을 이미 그 주변 분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있는 약속들 외에는 그래도 조금 최대한 외부 활동을 줄이고 다시 열심히 작업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림 일기 겸 낙서 겸 그동안에 있었던 소소한 저의 그 논팽이 시간들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뭐 여행, 영화, 그 다음에 뭐 향탐험, 옷, 그 다음에 눈맛에 그림 공부, 사실 얘 이러고 놀았구나, 여기서 이제 그냥 끄셔도 되고 그 각각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더 들어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모든 일의 시발점이랄까, 이렇게까지 막 3개월을 내다버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했었는데, 원래 하려고 계획했던 그런 그 3D 모델링보다 좀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시발점이 된 거는 아무래도 이 일본 여행, 이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조금씩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일본 여행을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로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이 여행을 같이 간 사람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간 사람들이 저희 이 현생에서 친한 형들 3명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대략 설명을 해보면 5라는 형이 있고 1이라는 형이 있고 0, 이렇게 3명의 형들 플러스 저, 이렇게 갔거든요. 도쿄로 갔는데 이 여행이 참 기억에 많이 남고 개인적으로도 좀 뭔가 힐링이 좀 많이 되는 여행이었다. 근데 멤버가 지금 생각해봐도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각자 역할군이 있었는데 스케줄을 메인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고, 짜는 거를, 그 다음에 이 영형이 재무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형이 필요한 예약들, 그리고 저는 길잡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길잡이인 이유가 어딘가 찾아가고 그런 거는 그래도 나름 하거든요. 사실 여행 전에 제가 한 게 1도 없었어요. 그냥 여기 가자 그러면 가고, 저 가고 싶은 곳 그 미술관 한 곳만 말하고 여행에서는 진짜 뭐 제가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얹혀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행 내에서는 이제 그래도 어딘가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지도 찾고 일로 가면 됩니다, 저로 가면 됩니다, 뭐 이렇게 루트를 이제 정해주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가는 이제 그런 거를 담당을 했었죠. 그래서 제 생각에 뭔가 서로 막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없었어요, 여행 내에서.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 뭔가 나는 이거 하고 싶고 누구는 이거 하고 싶고 막 이러는데 막 거기에서 막 싸우거나, 아니면 성향이 비슷한데 결이 비슷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뭔가 결이 비슷하지만 뭔가 서로 의견 차이가 생기면 사실 그 트러블이 가장 저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뭔가 그런 거는 우선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조합 자체가 첫 조합인데도 좀 지금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그렇지만 나머지 분들도 괜찮은 여행이었다, 뒤돌아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우선 다들 이렇게 성향 자체가 좀 달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 자체가 되게 기억이 남고 좀 정리도 하고 싶고 뭔가 그렇더라고. 막 이렇게 짜잘하게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맞는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할 일이 있고 그게 톱니바퀴처럼 굴러갔을 때 물론 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더라도 되게 잘 굴러가고 좋은 여행이 되었다. 그 점이 사실 이 여행에서 가장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 사이의 케미, 이 컨텐츠의 다양성이 참 좋았다.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우선 좀 갈렸던 게, 뭐 여행 다 똑같긴 하지만 사실 1, 2일차의 메인 주제가 거의 쇼핑이었고 그 다음에 미술관에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물론 다른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문화생활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메인이 여기인 분이 있고 저는 메인이 여기였지만 각자 가고 싶었던 곳을 우선 전부 다 함께 다녔거든요, 마지막 날 빼고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선 저는 이 쇼핑에서 뭔가 제가 느끼는 게 많았고, 오히려 쇼핑을 자주 하셨던 분들은 그 다른 나라의 미술관을 갔을 때 뭔가 느끼는 게 조금 더 많았다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고, 그리고 이런 문화 체험 이런 것도 이거는 전부 다 좋게 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 같이 움직이는 스케줄이다 보니까 서로의 관심사가 좀 다르지만 타인의 그런 관심사 중에서도 뭔가 내가 좀 이런 부분은 정말 좋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 거를 공유할 수 있었던 게 이 여행에서 두 번째로 좀 좋았던 점이 아니었을까. 그런 거를 공유하면서 뭐 서로에 대해서도 더 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좋았다. 그래서 미술관은 참 좋았던 게, 미술관은 에곤 실레 전시였거든요. 저는 에곤 실레를 참 좋아하는데, 에곤 실레의 그 보통 인물화가 유명하다 보니까 인물화 위주로 뭐 웹상에서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 이때 도쿄에 열렸던 에곤 실레 전시가 풍경화 같은 것들이 꽤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에곤 실레 풍경화는 제가 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가장 조금 제가 일본 가서 산 게 뭐 과자 이런 거 빼고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저한테 큰 영향을 줬다. 그게 이 쇼핑에 해당하는 건데, 그게 뭐였냐면 포터라고 이 일본 브랜드 가방이 있어요. 같이 간 형이 이 가방을 추천을 하길래 이 매장을 첫날에 갔단 말이죠. 첫날에 갔는데 가기 전에 제가 봐둔 게 있었는데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서 보니까 가방이 이렇게 매는 메신저백이었는데 이게 첫날 간 매장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근처에 매장이 있는 데를 알려줘서 그 다음날에 예약을 하고 가서 구매를 했었는데, 그 매장 들어갔을 때 모든 그런 서비스라든지 가방 자체를 실물로 봤을 때 예뻐서 구매를 하긴 했는데, 이건 꼭 사야겠다 해서 이것만 샀는데 막상 써보니까 또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되게 가방 내부에도 되게 정리를 잘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가방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도 진짜 너무 잘 쓰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그런 뭐랄까요, 이 짜임새의 매력이랄까? 요거를 느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좀 저한테는 많이 컸어요. 제가 밖에 나가다닐 때 그렇게 크게 패션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는 편이 아닌데, 이때 쇼핑 갈 때 사실 여러 군데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슈프림도 갔었고 키스도 갔었고 뭐 진짜 스토시도 갔었고 여기저기 뭔가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 뭔가 나 막 이 브랜드다라고 외치는 그런 옷이나 그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뭔가 그런 거보다는 저 가방, 사실 저 가방도 물론 딱 나 포터다 하는 부분이 있기야 있지만, 근데 막 너무 나 포터다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막 그 슈프림 막 로고 티셔츠 막 이런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이제 진짜 좀 실용적이고 뭔가 이 짜임새가 있으면서도
자기만의 색깔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막 이런 거를 좀 한번 직접 구매하고 이렇게 사다 보니까 패션에 관심이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날 이후로 옷도 좀 이게 이제 옷이랑 연관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옷으로 넘어갈게요. 그냥 그 의식의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옷도 주변에 형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넌 뭘 해도 왜 공부하듯이 하냐고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 성향 자체가 그 관심 있는 거 제외하고는 진짜 관심이 1도 없어서, 관심도가 만약에 있고 없는 쪽이다. 인간으로서 보편적으로 기본으로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한 요 정도는 챙겨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없어요. 이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특히 막 부모님도 막 너는 경제관념이 정말 없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사실 그 전에 옷은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딱히 뭔가 제가 에고를 가지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근데 저는 그나마 제가 좋아했던 브랜드는 카라트 WIP죠. 그래서 옷 중에 거의 한 대부분이 카라트였어요. 근데 이제 왜 이 옷을 입어요? 하면 그냥 구하기 쉽고 튼튼하고 그다음에 뭐지? 무난해서 이게 다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행 갔다 와서 그래서 뭔가 옷에도 에고가 좀 생기더라고요. 이 에고. 유튜브에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패션 관련해가지고. 그 중에 이건 다른 분들한테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채널 중에서 다나옷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채널이 진짜 뭔가 그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되게 잘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각 브랜드의 히스토리나 뭐 이 브랜드의 장단점이나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많이 공부가 됐었는데, 그래서 결국에 제가 나는 어떤 브랜드의 옷을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브랜드의 옷이 나에게 잘 맞을지 뭔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하다가 얼추 정해진 게, 우선 무난한 건 똑같아. 무난한 건 똑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터의 영향 때문인지 세세한 디테일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가격대가 좀 나가더라도 오래 입을 수 있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좀 시즌을 잘 안 타는 거. 사실 카라트에서 조금 더 그냥 발전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조금 메인이 됐던 게 이 세세한 디테일 이쪽이거든요. 이쪽. 이 브랜드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선 나나미카, 그리고 플러스해서 노스페이스, 퍼플라벨, 요렇게가 뭔가 참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더에러, 그 다음이 이거는 아직 구매해서 아직 입어보지는 않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구매해서 입어보고 싶다 하는 게 헤리티지 플러스. 그래서 사실 카라트도 계속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요렇게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나나미카랑 노페 퍼플라인 옷을 입어봤는데 확실히 소소한 그런 재미를 주는 디테일들이 확실히 있다. 이게 뭔가 비슷한 바람막이라고 할지라도 이유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 차이점이 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근데 그게 뭔가 내가 입었을 때 만족이 된다. 뭔가 그게 좀 가장 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뭔가 아마 다 성향이 조금 비슷할 거예요. 막 이 중에서도 막 엄청 화려하지 그러니까 이 브랜드 내에서도 당연히 막 이렇게 아더에러 같은 경우는 좀 화려한 게 있고 막 그렇지만, 너무 화려하지 않은 그런 무난한 그런 것들로 그런 게 좀 좋아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외출에 있을 때 멋이라는 거를 나름 부리기 시작했다. 좀 차이가 옷에 대한 거에서 뭔가 자아가 생겨서, 예전에는 사실 그냥 주변에 패션 좋아하고 잘 아시는 이제 지인분들이 있다 보니까 추천해 주는 거를 사고 그랬는데, 이제 이 자아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이제 소소한 행복 같은 게 있었다. 그러면서도 뭐 티셔츠라고 할지라도 다
몇 수 이거에 따라서도 텍스처도 막 다 다르고, 그다음에 옷도 짜임새에 따라 가지고 그 재봉하는 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런 거 하나하나에 어떻게 보면 좀 잘 만든 옷은 요렇구나, 잘 평범하면서도 뭔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그런 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어쨌든 그나마 그래도 제가 괜찮은 옷들에 대해서 실제로 보고 착용도 해보고, 이게 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무난하면서도 뭔가 실용적인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면서 나중에 3D 모델링 할 때도 이런 텍스처나 옷의 구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소비의 이유를 찾는 거죠. 가소비의 이유랄까요. 근데 확실히 참고할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이게 특히 구조적인 부분도 그렇고, 인체도 그렇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캐리커처도 그렇고, 예쁘게 그리는 데는 그 예쁜 거에 대한 이유가 있잖아요. 비슷하게 생긴 티셔츠인데 왜 좋은지에 대한 이유는 확실히 있단 말이죠. 그게 내구성과는 별개로 뭔가 디자인적인 옷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기능적인 옷들의 텍스처의 다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있단 말이죠. 만약에 제가 뭐 물론 옷의 재질에 따라서 질감이 다르니까 몸 착용을 했을 때 똑같은 힌트라고 하더라도 이 흐르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쉐입이라고 해야 되나? 이 구겨짐?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좀 써야겠다,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일본 여행 갔을 때 제가 가방 말고 하나 산 게 이제 향수거든요. 근데 사실 향수는 국내에서 살 걸 후회하고 있긴 해요. 여행 갔으니까 향수 싸겠지? 그래서 샀는데 사실 한국이 더 싸더라고요. 향수를 제가 산 기억이 없거든요. 이때까지 다 선물 받은 걸로 쓴 것 같은데, 보통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향을 꼭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겠죠. 근데 저는 조금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나름 제가 이거를 국내에서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행을 갔으니까 그래서 한번 트라이 해보자, 그래서 시향을 했는데 백화점 같은 데서 제가 시향을 했거든요. 가장 우선 그 전까지 선물을 받더라도 제 향 취향이 있었잖아요. 제 향 취향은 뭔가 좀 시트러스, 물론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이것도 나중에 공부해서 알았어요. 이 시트러스 향을 좋아했고, 그다지 남성다운 향을 싫어했어요. 막 우디한 거 있잖아요. 우디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한 요 정도의 기준만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번 여행 가서 맡아본 향수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 이 프레데릭 말의 오드 매그놀리아, 이게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그놀리아가 목련이거든요. 전 그것도 몰랐는데, 근데 제가 목련 향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목련 향을 좋아하고, 생각보다 제가 시트러스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짝 상쾌한 그 정도만 좋아하고 시트러스를 그렇게 메인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이때도 또 시작된 거예요. 이제 관심이 생기니까 공부 또 하는 거예요. 공부, 무슨 향이 있고 뭐가 있고 막 이런 걸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참고를 좀 많이 한 또 유튜브가 있는데, 이 유튜브가 진짜 거의 공부 바다예요. 공부 바다. 여기서 다 배우는 것 같아. 이 헤이썸머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서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런 향이 있고 저런 향이 있고, 뭔가 그 향에 대해서 그 단어로 설명을 해주는 것 자체가 뭔가 좀 간결하면서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서 관련해서 좀 공부를 좀 많이 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 백화점 가서 진짜 시향을 또 이것저것 해보자. 그때 제가 마음에 드는 향수가 있었거든요. 또 사고 싶은 향수가 있었어요. 이거 보면서 제가 그 핸드크림 중에 그 무화과 향 나는 핸드크림을 좋아해서, 그래서 무화과 향 나는 향수도 있길래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갔거든요. 지금 이걸 거의 진짜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 이 바이르도에서 펄프, 이게 진짜 오묘한 무화과 향이거든요. 무화과 향 나는 다른 브랜드 거 향도 이것저것 맡아봤는데 뭔가 이거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런 향이 있는데 호불호가 좀 갈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에게는 아주 극호였기 때문에 요즘에 평소에 이거를 많이 뿌리고 다닙니다. 이게 지속 시간도 길고 뭔가 데일리로 뿌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향수 관련해서도 자아가 생겨버렸어요. 향수에 자아가 생겨버리. 그전에는 몰랐지만 향수에 자아가 생겼다. 근데 저는 조금 달달한 걸 좋아하고 파우더리한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꽃 중에서도 뭔가 엄청 샤한, 막 목련이 샤하다고 할 수가 있나? 뭔가 그래도 목련이랑 꽃 중에서는 무화과가 좀 달달이랑 비슷하니까, 달달 파우더, 이게 무화과랑도 좀 맞으니까 좀 그런 편이고, 좀 살짝 무거우려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요런 게 저는 제 취향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더 산 게 이 달달 파우더리 관련해가지고 샤넬의 1957, 이것도 나중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좀 용도를 좀 다르게 쓰고 있기는 한데, 얘는 진짜 너무 포근포근해가지고 얘는 집에서 보통 씁니다. 집에서 나한테 이런 포근함이 나를 감싸줬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으로 포근함이 나를 감싸요. 펄프에는 매출, 나 무화과야, 그런 느낌. 얘도 이제 가끔 뿌립니다. 나 목련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외향적인 향수, 이것도 외향적인 향수. 이건 좀 이게 저만의 표현이에요. 이거는 내향적인 향수, 그런 느낌?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수에도 자아가 생겨버려가지고, 근데 당분간은 이걸로 쭉 돌리면 될 것 같아. 더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정도로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또 이 향 공부를 했잖아요. 하면서 하나 더 산 게, 제가 집돌이기도 하니까 확실히 좀 집에서의 뭔가 이 뭐라 그럴까요, 퀄리티를 좀 올리자. 그래서 룸스프레이, 그래서 이거 플러스 룸스프레이도 하나 샀거든요. 이거는 아마 유명한 거라서 다들 아실 건데, 딥티크의 베이. 요게 진짜 그 숲향인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좀 더 붙이자면, 물론 진짜 집에서는 당연히 1순위가 환기가 진짜 우선이 돼야지 사실 저것들이 다 온전히 좋은 그런 시너지를 나기 때문에, 환기를 하고 나서 환기할 때 룸스프레이를 뿌려준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문을 여기다가 열고 뭐 집이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게 이제 바람 타고 전반적으로 쑥 이렇게 차거든요. 그래서 집에 왔을 때 룸스프레이 한번 딱 뿌려주고 샤워하고 나와서 1957을 한번 뿌리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미 만족감이 막 이래. 이미 거기서부터 나의 집에서의 만족감이 막 이래요. 물론 우선순위는 진짜 환기랑 청소입니다. 뭐 이상한 냄새가 나면 안 되고, 이게 진짜 우선순위가 딱 되고 창문을 열고 룸스프레이를 뿌리고 샤워하고 나와서 딱 향수를 뿌렸을 때 뭔가 그 딱 숲향이 나면서 내 몸에서는 뭔가 달달하고 포근한 게 쓱 올라오는 그 복합된 그 향이 딱 올라왔을 때 그 느낌, 퇴근하고 왔을 때 딱 그 느낌을 받았을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행복한 그 시간? 그래서 요런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그래서 당분간은 또 뭐 여기에 대해서 더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우선 이런 것들이 참 좋았다. 하트였다, 하트. 개인적으로 좀 많이 만족을 하고. 그래서 얘기가 되게 길어지네. 그 다음에 나 얘기할 게 뭐 있지? 향탐험, 옷, 일본 여행 다 했고, 영화 눈맛의 그림 공부. 오케이. 그 다음이 영화인데,
평소에도 영화를 참 좋아하는 편이고, 근데 이 세 달 안에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되게 많이 개봉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봤는데 참 좋아가지고 이거는 좀 공유할 겸, 이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렇게 썰 풀다 보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이거는 영화 참 최근에 좋게 본 거는 우선 상업 영화는 당연히 가오갤이겠죠. 가오갤 3. 가오갤 3는 당연히 정말 좋게 봤고, 저는 원래 마블 시리즈 중에서도 가오갤은 정말 좋아해서 제발 마블아 가오갤만은 망치지 말아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가오갤 3는 망치지 않았다. 가오갤 3는 참 좋았다. 가오갤 3 참 좋았고, 그 다음에 좋았던 게 파벨만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의 어떻게 보면 자전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 참 좋게 봤습니다. 이 영화도 파벨만스 참 좋게 봤고, 그 다음에 또 재밌게 봤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니셰린의 벤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 영화에선 당연히 너무 극적으로 치닫지만 뭔가 좀 비슷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봤는데,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이 영화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니시린의 벤시 봤고, 그 다음에 본 게 어떻게 보면 이거 4개 중에서는 가장 추천하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더 웨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에 남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본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영화는 이렇게 4개가 참 기억에 남아요. 가오갤 시리즈는 당연히 다 아실 테고, 파벨만스도 어느 정도 설명을 했고, 이니시린 벤시는 뭔가 두 남자의 우정에 관한 그런 저한테 온 거는 뭐 다른 내용도 많지만 두 사람의 뭔가 가치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우정의 을 가는 그런 갈등과 해소와 뭔가 그런 내용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참 유머러스 하면서도 이게 참 재밌었으면서도 참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뭔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런저런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드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비슷한 게 공감이 가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고, 더 웨일은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이거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이 영화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인류애랄까요? 인류애? 그러니까 이 애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근데 이 영화 보면서 진짜 원래 좀 잘 우는 편이기는 해요. 제가 영화나 이런 거를 보면서 좀 잘 우는 편이긴 한데, 더 웨일은 진짜 보면서 너무 좋았고, 주인공이 그 오스카에서 상 받고 거기에서 한 수상소감도 참 인상 깊었고, 나 영화 볼 건데 신나는 거 말고 좀 잔잔한 거, 그런 거 하나 추천을 해줘 하면 저는 더 웨이를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영화도 좋은 것들 많이 봤었고, 그 다음에 뭐였죠? 하나가 소설, 판타지긴 하지만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크래프톤에서 저는 원래 이 소설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는 크래프톤에서 눈물을 마시는 새 게임을 만드는 그 영상을 올렸거든요. 아직 출시가 안 되는데 지금 제작 중인 걸로 아는데, 처음 접했던 거는 이제 그 영상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실 이 소설을 볼 생각을 안 하고 이 크래프톤에서 이 눈물을 마시는 새 컨셉 아트북을 낸 게 있어요. 근데 이 아트북 관련된 영상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컨셉 아트를 잡고 게임에 들어가는 그런 캐릭터나 아니면 세계관들을 모델링을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거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이걸 구매를 했는데, 이게 안에 스포가 있는 거야, 스포. 그래서 그러면 소설을 읽어야겠다. 그래서 소설을 읽었는데 소설이 정말 재밌었어요. 최근에 진짜 책을 잘 못 읽었는데 읽을 생각도 안 했었고 게을러가지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진짜. 그 세계관도 너무 매력있고, 거기에서 진짜 명대사들이 진짜 난무를 하는데,
제 옛날 좌우명이 드래곤 라자에서 나왔던 그 이게 예전에 저 고딩 때 저희 좌우명이었거든요. 그때 거의 중2병이 거의 폭발하는 시기였어요. 이때 저희 좌우명이 이거였는데 근데 또 뭔가 그때 생각이 나면서 이 이영도 작가님의 특유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캬 하는 그런 대사들이 있거든요. 그 인간 사이에 그런 관계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나름의, 이거 진짜 판타지 소설이라고 다 막 뚜까 패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뭔가 서로의 사이에 뭔가 갈등이나 그걸 바탕으로 하는 그런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나 거기에서 비롯되는 이제 철학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사로 표현이 되는데 대사로 표현된다고 보죠. 근데 그런 부분이 정말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요즘 뭐 판타지나 무협이나 이런 것들이랑은 조금 다르긴 하잖아요. 제가 이거 전에 또 나름 저는 판타지랑 무협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나름 제가 이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참 재미있게 읽었던, 이거는 판타지인데 광마회기라는 무협지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버티버를 꿈꾸고 있다 보니까 이런 회기물이거나 아니면 뭐 전생에 뭐 태어났더니 뭐 이런 거 뭐 이게 전송되는 거 이 세계로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읽었거든요. 저도 어쨌든 버티버가 하나의 요런 그 뭐지, 거에 대한 욕구 표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 회기물은 진짜 달랐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 오리진이 있어. 이건 진짜 읽어본 자만 아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읽었겠지만 혹시나 좋아하는데 안 읽으신 분들은 광마회기는 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근데 이 예전에 읽었던 책이고, 이거는 이제 3개월 시간 안에 읽었던 거. 그런데 그래서 최근에 그 20주년 기념으로 그 재발매된 거 구매했습니다. 그 구매하고 윷놀이판도 들어있는 거 그거 구매해가지고 다시. 근데 그거 오는 거를 못 기다려가지고 전부 다 그 네이버 시리즈로 다 결제해가지고 보긴 봤는데, 어쨌든 소장하고 싶어서 너무 이걸 샀었고, 피를 마시는 새는 이제 또 아껴뒀다가 천천히 읽으려고. 너무 한꺼번에 막 소비해버리면 이 감동 자체도 좀 희석된단 말이죠. 뭔가 이렇게 임팩트 센 거 딱 있으면 뭔가 약한 것들도 조금씩 하면서 다시 한번 그 감정을 느끼고 싶다 했을 때 피마세를 딱 읽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소설 이런 것들은 이런 거 읽고 놀았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림 공부 마지막이죠. 그림 공부. 진짜 생각보다 얘기할 게 하긴 3개월이긴 했으니까. 그 다음이 이제 그림 공부인데 아마 눈치채신 분이 있다면 제 유튜브에 프로필이 바뀌었을 거예요. 바뀐 게 그게 답니다. 사실 다는 아니고 이것저것 많이 건드렸지. 이것저것 많이 건드리고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게 지금의 제 실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나씩 더 하겠죠. 이게 지금 빠졌잖아요. 예전에 하기로 했던 게 이 포치타잖아요.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흥미를 제가 잃었어요. 물론 찾아본 것도 엄청 많고 막 그렇게 한데, 우선 이거는 지금 잠정 휴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캐릭터 그리고 있거든요. 자켓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자켓을 만들기로 했는데 자켓가 이거랑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색깔이나 아니면 이 흐리벙텅한 눈이나 이런 부분이 그냥 저를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비슷하게 갈 듯.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씩 하고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너무 많이 쉬다 보니까 유튜브도 뭔가 그래서 조금씩은 다시 해야겠다. 이거 컷 편집도 그렇고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또 이것도 녹화한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말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고, 그래서 예전보다 더 절 거예요. 뭐 톤이나 그 다음에 쿠세나 이런 것들도 계속 해야지 이게 좀 깔끔한 그런 스트리머 분들이나 유튜버 분들처럼 이렇게 갈 텐데, 그런 것들도 한지 오래 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블렌더도 그렇고 그리기도 그렇고 이제 조금씩 다시 시작했으니까
유튜브 영상 업로드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뭐 프리미어 프로 사용하는 거랑 뭐 이런 것들도 이때까지 무슨 논팽이 짓을 하고 살았길래 아무것도 업로드 안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리도 할 겸 이걸 하면 이제 또 새 출발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네 주절주절 떠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끝까지 본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이랑 자기 생각 정리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한 거지만 관련돼서 뭐 재밌게 들어주신 분이 있다면 참 감사할 것 같고 관련해서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시고 그러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없이 오랜 시간을 비워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구독자분들한테 참 죄를 짓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새 뭐 팔로우가 구독자 수가 줄어들기도 했는데 또 그 제 블렌더 영상을 보고 구독을 하신 분들도 꽤 생겼더라고요. 저는 이런 논팽이 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왜 그랬는지는 그래도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당장에 업로드를 못한 상황이면. 그래서 뭐 이러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테니까 네 끊지 마시고 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공유하고, 특히 이 모델링 관련해서는 그냥 사실 대화를 나눌 사람이 주변에 없어가지고 관련해서 네, 댓글이나 뭐 이렇게 많이 달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네, 그동안 네, 이런 허짓거리들을 하면서 저는 보냈고요.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 더 최근에 막 구독하신 분들이나 유튜브의 방향성 자체도 이런 모델링 쪽으로 제가 잡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도 네, 정말 너무 논팽이처럼 놀아서 죄송하고 앞으로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모델링과 관련된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제가 약속을 꼭 드리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